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인터뷰 곽경호입니다. 21세기형 경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해 설치된 프리 이코노믹 존, 즉 경제자유구역이 국내에 처음 도입된 지 6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동부아시아의 항만 물류 거점화를 비전으로 삼고 있는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은 최근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도 괄목할 만한 외자 유치 등을 이끌어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파워인터뷰 오늘 이 시간에는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청 김문희 청장을 만나 그동안 구역청이 이뤄낸 성과와 비전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이 어떤 역할을 하는 기관인지 또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은 어떤 곳인지 잘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물류 비즈니스가 활성화될 수 있는 좋은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배후에 산업단지들이 아주 집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류와 산업이 이렇게 어우러지면은 비즈니스가 고도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와 강이 같이 어우러지는 곳은 거의 드문 환경입니다. 그래서 주위 경관도 좋고 또 산업이 이미 다양하게 집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외국 기업들이 들어오더라도 비즈니스가 하기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은 지금도 많은 외국 첨단 기업들이 지금 노크를 하고 있고 입주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자유구역은 2020년까지 30만이 살 수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외국인과 내국인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과 정주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2020년이 되면은 각 주민들의 1인당 GRDP가 5만 불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전국에서도 우리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처럼 이렇게 부유한 도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 5년을 맞았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의 외자 유치 실적을 한번 소개해 주시고 또 그 가운데 특별하게 소개해 주실 만한 내용이 있다면 한번 들려주시죠. 6개 구역보다는 제일 많은 외자 유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51건에 51억 불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경제 위기 상황 하에서도 외국 기업과 외국 자본을 착실하게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선박, 기자재라든지 자동차, 또 기계 산업 쪽에 많은 기업들이 저희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면서 나름대로 어려움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즈니스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컨셉은 외국의 첨단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이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자유구역 안에는 르노, 삼성 자동차 지금 세계 글로벌 100대 100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수한 세계 기업들을 유치해야 합니다만은 아직까지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여러 가지 베네핏이 아직 부족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시킨다면은 글로벌 500대 기업, 100대 기업은 별 어려움이 없이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 가운데 외자 유치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처럼 외자 유치가 잘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진단해 주시죠. 바다와 강이 어우러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자유구역 안에 신항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이제 30선석이 만들어집니다만은 올해 연말까지 14선석이 지금 비즈니스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부산 북항에 있는 지역하고 우리 신항에 있는 그 항만 물동량이 세계 4, 5위에 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풍부한 물류 여건이 갖춰졌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이미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기 전부터 국가산업단지 녹산공단이 입주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숙련된 노동력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기업이라든지 서울에 있는 대기업이 우리 구역에 입주할 경우에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에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우리 구역에 입주해서 기업 활동을 할 경우에 충분한 비즈니스 활동이 보장되고 또한 많은 이익을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그 독일 프리드리 알렉산더 대학교 분교가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에 유치가 됐지 않습니까? 네. 이 대학교는 어떤 대학인지 또 유치 과정도 궁금한데 소개를 좀 해주시죠. 외국에 있는 명문 대학과 대학원을 유치하는 데 노력을 해왔습니다. 프리드리 알렉산더 대학은 독일에서도 명문 대학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1743년에 설립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유수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학원입니다. 화학생명공학이 상당히 이 브랜드가 있는 대학으로서 그 지역에서 산업 또 기업과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훌륭한 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우리 이 구역 쪽에 취약한 생명공학 부분을 유치함으로써 이 지역에 좀 부족한 이 부분이 더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 3월 달에 개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촉박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달에 일단 먼저 개원을 해놓고 내년 9월 달에는 학생 모집을 통해서 이 대학원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만들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그 해외 언론인들을 초청해 실시한 그 경제자유구역 현장 투어 행사에서 그 외국 기자들로부터 이 극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극찬을 받았다기보다도 우리 서울에 있는 외국 언론인을 정중하게 저희 구역에 모셔서 현장 투어를 실시했습니다. 우리 구역의 장점인 바다 좀 투어를 시킨 것이 해외 언론으로부터 좋은 평을 받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구역을 와서 투어를 하면서 이렇게 멋진 도시의 여건을 가진 곳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현장에 와서 신항을 둘러보고 산업단지를 둘러보고 주위 여러 가지 입지 여건이 어느 지역보다도 우월하다 하는 것을 느끼고 갔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우리 구역에 와서 우리 구역 직원들과 또 현장에 있는 여러 기업인들과 대화를 하면서 여기는 정말로 성장 잠재력이 있는 곳이라고 충분히 느끼고 돌아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구역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자 유치 외에도 그 산업단지 개발이나 택지 개발 사업 등 그 다양한 지역 개발 사업도 진행 중이시지 않습니까? 네.
주로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4개 지구가 우리 구역에는 다양하게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구역은 항만물류가 위에 있기 때문에 물류 전진 기지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만을 끼고 많은 물류 기업들이 차츰차츰 지금 입주하고 있고요. 그 배후에 산업단지가 아주 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 기업들이나 국내 대기업들이 지금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은 국제 신도시로 해서 이 산업과 물류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시설을 갖추게 될 것이고, 다른 한쪽은 세계적인 관광 레저 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외국이나 내국인들이 일을 하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아주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경제자유구역은 다른 구역보다는 다양하게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외국이나 국내에서도 우리 구역에 접근하기가 용이한 그런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세계적으로도 우리 경제자유구역은 경쟁력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전국의 그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왜 그런 방침이 나왔다고 보시는지, 또 부산시내 경제자유구역은 별다른 영향 남는 것인지 견해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가가 5년 전에 경제자유구역을 설정해 놓고 국가 간의 경쟁, 또 도시 간의 경쟁을 시켰습니다만은 두바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상해 푸동 지구라든지 이런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아직까지 이 경제자유구역에게 주는 인센티브나 베니피트는 적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경제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했으면은 국가가 이 지역에게 모든 에너지와 정책 방향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을 구비하는 것이 우리가 부산시내 경제자유구역뿐만 아니고 다른 경제자유구역에서도 외국 기업이나 또 외국 자본을 유치하는데 굉장히 수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국가가 경제자유구역이라는 하나의 성장 수단을 만들었으면 이 지역에 좀 집중적으로 모든 예산과 정책이 좀 투입을 해서 세계와 경쟁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이 외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화제를 좀 바꿔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그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부산시내 경제자유구역이 향후 10년 후면은 부산과 경남을 이렇게 먹여 살릴 것이다라고 이렇게 강조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어떤 자신감 때문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성장 잠재력이 있는 곳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0년이 되면은 여기에 30선석이 자리를 잡게 되고요. 지금 현재도 국내에 유수한 첨단 기업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외국 첨단 기업이라든지 자본이 들어올 경우에는 활성화된 물류와 함께 이 산업이 고도화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와 산업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이고 또 정보가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산 경남의 동남권 경제 중심지가 우리 경제자유구역이기 때문에 부산 경남을 먹일 수 있는 중요한
우리의 성장 거점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에 입주하는 많은 기업들이 지금 계속해서 날로 성장하고 있고요. 우리 인근에도 코스닥 1위라든지 12 기업 안에 들어있는 것이 한 5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기업들이 더 성장하고 또 후발 기업들이 따라서 발전할 경우에 결국은 부산 경남을 먹일 수 있는 곳은 부산진의 경제자유구역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인터뷰를 위해 자료 검색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희생정신 그리고 스피드, 고객 만족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강조하시는 업무 스타일 갖고 계신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그 본인의 경영 철학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같이 일하면서 제가 강조한 것이 3S입니다. 속도 있는 경제전쟁이 지금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우리 일을 하면서 스피드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주민들이나 기업인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이거는 철저하게 완벽하게 제공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객 만족은 100% 이상이 돼야 된다. 이런 점에서 강조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공무원은 항상 우리가 행정법이나 헌법을 통해서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특별한 희생이 필요합니다. 일반 민간이나 국민들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희생이 없이는 또 열정이 없이는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소홀함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취임해서부터 지금까지 이 3S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직원들이 잘 따라줘서 지금 우리 부산진의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수행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향후에도 제가 직장에서 일하든지 간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우리 조직원들이 이런 마음으로 국민을 위해서, 기업을 위해서 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진의 경제자유구역청에 청장으로 부임하신 지 이제 3년째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앞으로 계획이나 포부가 있으시면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3년 전에 와서 일해 보니까 너무나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려운 점도 있고 또 일을 하면서 보람도 많이 있었고 이런 방향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또 저런 쪽으로 방향으로 가는 그런 직원들이 또 생각도 있고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부산진의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성장 기제를 통해서 이 지역 경제 발전뿐만 아니고 국가 경제를 기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희생을 통해서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온몸을 쏟아부어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경제자유구역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나 제도가 아주까지 미흡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의지를 가지고 더욱더 지원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저와 같이 일을 했습니다만은 조금 더 열정적으로 이 업무를 수행할 때에 빨리 우리가 바라는 목적은 달성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좀 더 적극적이고 의지를 가지고 우리 경제자유구역의 예산과 정책 제도적인 좀 개선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직원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일해 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 자유구역은 지금까지 모두 6개의 구역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인천과 부산진의 광양에 이어 황해와 새만금, 대구 경북 등 3곳이 올해 추가로 개청을 완료한 것입니다. 이들 경제 자유구역은 각각의 비전을 갖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외자 유치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 경제계와 시민들이 꾸준한 관심을 기울인다면 경제 자유구역의 당초 비전은 반드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파워 인터뷰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가 울산에서 열려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사원과 사원 부인회, 외국인 감독관 부인 등 900여 명이 참가한 이번 김장 담그기 행사는 올해로 19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가 열린 울산 서구축구장입니다. 이곳에는 매년 이맘때가 되면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배추와 물을 절이고 배추 구석구석 김장 속을 채워 넣는 진풍경이 연출됩니다. 정성과 사랑으로 버무려진 이 김치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되어서 올 겨울이 따뜻한 겨울을 지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담궈진 김장은 모두 12,000포기. 현대중공업 자연학습원에서 직원들이 직접 재배하거나 자선 바자회 행사를 통해 올린 수익금 4,400만 원으로 배추와 무, 양념을 구입한 것입니다.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로 담궈진 김치는 모두 18톤에 달합니다. 이렇게 마련된 김치는 1,800개의 상자에 담겨 모두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수급자, 경로당, 무료 급식소 등 1,200개소에 달하는 울산 지역의 불우이웃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이날 소요된 김장 비용은 현대중공업 임직원들이 지난달 의류, 도서, 생활용품 등을 기증하고 판매하는 자선 바자회를 통해 마련된 것이라서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직원분들께서 내신 기증품으로 바자회를 성공리에 마치고 지금 그 수익금으로 이렇게 김장을 해서 연말에 저희 이웃들하고 나누는데요. 정말 뜻깊은 행사를 하게 되어서 무척 보람됩니다. 세계 1위 조선기업인 현대중공업이 글로벌 조선 경기 침체 속에서도 지역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의 열기만큼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매거진 곽경호입니다.